제가 27년간 사주를 연구하고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고객님이나 수강생분들이 사주의 깨달음을 얻고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뭘까요? 내가 이래서 고생했군요. 이게 1번. 내가 이래서 여기서 나빴구나. 여러분, 그 사주가 맞는 사람도 있고 무난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인데요, 나쁜 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다음 하는 말이 선생님을 빨리 만났어야 돼요. 이 공부를 옛날에 알았어야 되는데 좋은 구간을 제가 놓쳤군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손해를 감정으로 느끼지만 사주는 그것을 흐름과 구조로 보여준다는 걸 알게 되죠. 나는 왜 늘 열심히 일해도 티가 나지 않을까요? 외부 환경 운이 나쁘니까요. 왜 나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주고 나는 남는 게 없을까요? 바라시기 때문이죠. 흉운의 관계한테 해주면 돌아오는 게 없어요. 기운의 관계인데 해줘야 돌아오지. 여러 사주의 구조가 물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타고난 오행의 불균형. 꼭 이런 이론이 맞는 건 아니지만 참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게 뭐다? 예를 들어 사주 8글자 중에 나는 어떤 오행이 많아요. 없는 건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없는 걸 채우는 건 의미 없어요. 많이 있다는 거는 3개부터 이상 있을 때 많다는 거고요. 없는 거는 없으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걸로 영향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게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저는 이 이론이 계속 맞다는 걸 확인하고 있으니까 제가 설명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사주에서 오행이란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 에너지를 말하죠. 각자가 가진 오행의 비율이 인생의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오행별로 과다한 불균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짚어볼까요? 자, 첫 번째로 목이 과다하다. 나눠 먹다 정작 자신은 굶는 사람들. 목이 많은 사람들은요, 성격이 활발하고 이렇게 기분 좋은 진취적인 느낌이 있죠. 리더십도 있고 추진력도 있습니다. 사주에서 목은 비겁과 연결이 되는데 이게 과다하면 형제자매, 친구, 동료들 몫을 다 챙기고 자신의 몫을 못 챙기죠. 다 같이 잘 살아야지 혼자 잘 되면 뭐해, 이런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늘 자기 것을 나눠주고 있죠. 이런 것이 강한 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회식 가면 계산은 자기가 하면서 다음엔 네가 사, 혹은 엠빵하자, 이런 말을 못해요. 그리고 다음은 없지 뭐, 결제했으면 끝났지. 프로젝트 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거야 라고 내가 말을 공공연히 하는데 정작 자신이 한 거는 묻히게 되는 거를 잘 납득을 못 하세요. 이렇게 비겁이 과다하면 경쟁자가 많아지는데 경쟁자들과 나누다 보니 결국 자신이 빈손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인드가 상대도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죠. 왜 나는 남는 게 없지? 열심히 했는데 왜 내 것은 없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 과다한 분들, 표현이 넘쳐 오해받는 분들이죠. 화가 많은 사람들은 따뜻하고 표현력이 풍부합니다. 자기 솔직함이 있죠. 창의적이고 열정적이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면서 분위기 메이커를 합니다. 사주에서 화는 식상과 같은 걸 의미합니다. 이게 과다하면 표현이 과해져요. 말도 많고 행동이 크고 자기 내용을 싹 다 오픈을 해요. 근데 왜 나는 마음을 다 줬는데 왜 멀어지지? 나 너무 팍팍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나? 화나 식상이 과다한 분들은 자기 표현에 취해서 상대 반응을 놓치기 쉽습니다. 진심을 전하는데 진심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열정은 보인 건데 상대는 쟤 또 말이 많네, 이러고 피곤하게 느껴요. 화가 사주에 8글자 중에 3개 이상 많다. 생각하는 거 다 얘기하지 말고 솔직하게 다 말하지 마십시오. 식상은 내 안의 것을 밖으로 쏟아내는 에너지라 조절을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토가 과다한 분들은 어떨까요? 안정감에 얽매이는 분들이죠. 토는 실용적이고 가운데 중 가만히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안정적이다 보니까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은근히 필요할 때만 나와요. 사주에서 토는 재성과 연관이 됩니다. 이게 과다하면 지나치게 가만히 있다가 자기 할 말만 하고 계산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안 그런데 모든 걸 선익으로 따지고 주고받는 것만 갑자기 말하는 것 같죠. 나는 말 안 하다가 하고 싶은 얘기 했는데.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재성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어중간하게 욕먹거나 어중간하게 따당하는 느낌이 있게 됩니다. 왜냐면 너무 계산한다는 외부의 느낌을 받아요. 이런 고민을 하고 내가 말을 하는 순간 쟤는 또 딱 자기 필요할 때 말하는 것 같아 라고 느낍니다. 그러니 토가 많은 분들은 나라도 먼저 앞에서 얘기해놓고 빠져야지, 이런 꼼수 아이디어가 필요하죠. 결국 이런 거를 먼저 못 하시면 야, 쟤 은근히 기회주의적이야, 쟤 은근히 필요되면 말하더라, 이런 얘기를 꼭 들어요. 그래서 내가 사주에 토가 많다 그러면 먼저 의견 개진을 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처세술이 되겠죠. 그래서 토가 있으신 분들은 필요한 얘기를 실용적으로 내가 나의 위치에 맞게 말을 했다가 오히려 남들 얘기 다 듣고 내가 먼저 말하고, 이렇게 처세술을 하는 편이 되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금이 많은 분들은 어떨까요? 금은 날카롭고 정확합니다. 원칙과 규칙을 중시하고 옳고 오브 그름을 분명히 해요. 사주에서 금은 관성입니다. 하지마, 해, 이런 거죠. 이게 과다하면 답답한 사람이 되는 거죠. 너무 경직되고 보수적인 고리타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금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야, 원래 하지 말자고 했잖아, 근데 왜 한다고 해? 라고 얘기하면서 역정을 내게 돼 있고, 아까 말했던 화나 목이 있는 분들은
쟤 또 이것도 걸고 넘어진다. 또 걸고 넘어져. 그래서 나도 뭔가 이렇게 많을 때는 그 정도는 봐줄게 라는 인지적인 관점이 있으신 편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그 입장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지만 따뜻한 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뉴얼대로 일하신다는 얘기를 듣거나 되게 협업이 어렵다,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 들을 때쯤 되면 이게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내 사주를 알고 대응하는 방식이 뭐예요? 쟤 저렇게 말 안 했던데 또 말 바꾸네. 아, 내가 답답한 사람이구나. 쟤한테는 앞에서 너 옛날에 그게 말했잖아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기술이죠. 그죠? 이런 거 뭐라 그런다? 처세술. 그래서 금이 강한 분들은 자신의 높은 기준 때문에 고립되기 쉬우니까요, 일은 완벽하게 해놓고 되게 뭔가 규칙대로 한 답답하고 대화 안 되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죠. 금 혹은 관성 과다는 자신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라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자, 다섯 번째는 수 과다입니다. 생각만 하다 끝나는 사람들인데요, 수는 지혜롭고 생각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배운 대로 그대로 행동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주에서 수는 인성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과다하면 생각만 많아져요. 행동보다 고민이 앞서고 걱정이 너무 많죠. 혹시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오버한 거 아닐까? 이런 머릿속의 시뮬레이션을 엄청 많이 생각을 해요. 드라마를 혼자 너무 쓰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되게 나는 다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머릿속으로 드라마를 엄청 많이 플레이 직접 해보셔서 그래요. 실제 느낌처럼 플레이를 많이 해보면 이미 먼저 지치게 돼 있죠. 기회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가 더 필요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러다가는 기회가 다 지나버리죠. 수기운이나 인성이 강한 사람들은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다가 정작 실행은 못하고 끝나요. 자, 여기까지 들으실 때 어떠세요? 수가 많으신 분들은 이거 완전 내 얘기인가? 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게 바로 수가 많은 분들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린 다 결과만 보잖아요. 다들 내가 우물쭈물하고 말도 안 한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왜 가만히 있다가 난 손해봤지? 분명히 나도 이럴 줄 알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수가 많은 분들이 지식이 많지만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실은 경험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생각으로 다 해봤다고 느끼거든요. 자, 여기까지 오행에 대해서 다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목화토금수 얘기 다 내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오행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8글자에서 오행이 많은 게 어떤 일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으셨죠?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많은 게 드러나게 돼 있고 문제로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없는 거는요, 모르기 때문에 채워봤자 아무 느낌 없습니다. 정작 내 사주에 없는 거는 채운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걸 사주 구조로 바꿔볼까요? 아, 내가 사주가 화가 많으니까 이렇게 알고 나면 화낼 때, 승질 낼 때, 열이 받을 때 나오죠. 이렇게 내 패턴을 알고 있으면요, 막 화를 해. 아, 내 패턴에 문제가 있는 게 나오는구나. 평소에는 나는 그런 오행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드러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활용해야죠. 예를 들어 볼게요. 말하고 싶을 때 한 박자 쉬고 상대의 반응을 먼저 살피는 겁니다. 토가 과다한 분이라면 투자의 관점을 가져보시죠. 내가 먼저 말하고 답이 오는 걸로 지켜본다 라는 느낌으로 먼저 내 계획부터 얘기하고 거기서 중재를 하면서 맞춰간다, 이런 연습이 필요하고요. 금이 과다한 분들이라면 그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나의 생각은 이런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끼면 나의 중심점을 좀 옮겨보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흑백 논리가 아니라 아, 내가 훌륭하니까 내어줄 수 있어, 이런 따뜻한 마음도 필요하기는 하다니까요. 수가 과다한 분이라면 작은 실행부터 시작을 해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시작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죠. 목이 과다한 분들은 어떨까요? 베풀 때 기대하지 않던가 고마워, 다음에 내가 할게, 다음엔 너가 해줘 라고 강제로 말하는 게 연습이 필요합니다. 화가 과다한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침묵의 힘을 활용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쉬고 상대의 말을 기다리십시오. 그게 화의 테크닉입니다. 여러분,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주어진 사주를 보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용 설명서가 있죠. 그게 바로 사주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오행이 많은지 이 패턴을 알게 되면 손해보거나 내가 할 말을 다 못했다 이런 느낌에서 그럴 줄 알았지, 아 그래 나는 그럼 이렇게 대응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인생, 뭐 그런 게 어딨겠어요. 서로가 다들 손해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서로가 주고 받고, 받을 거를 기대하지 않고 내가 행동하거나 나의 의견이 꼭 상대한테 상대의 사주에 따라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걸 아는 게 처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내 사주에 많은 거는 내가 욱 하면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걸 미리 알 수가 있는 방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제 그 구조를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의 욱하는 성격과 속에 담아둔 성향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황금우추가 27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로 여러분들께 그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본 성격을 좀 아시겠죠? 이거 좀 알았으면 확
승질내거나 확 내 맘대로 하지 않을 텐데 이 생각도 있고, 내가 열이 받으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데이터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이렇게 나를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라보면서 인간은 성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성인이라고 부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러한 사주가 많아서 내가 이런 손해본 경험담을 들려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나의 운과 더불어 인생 레벨업하는 컨텐츠를 준비했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황금우치 남색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